여러분, 방탄소년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아티스트, 그리고 하이브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주역이죠. 아마 많은 분이 BTS 멤버들의 전역과 컴백 소식에 하이브 주가도 시원하게 반등할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오히려 주가가 13% 넘게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방탄이 돌아왔는데 주가는 왜 뒷걸음질 치는 걸까요? 이 타이밍 과연 우연일까요? 어서오세요. 뉴스 이면의 진실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머니카페입니다. 투자의 시야를 넓히는 분석. 오늘도 함께 시작해볼까요? 우선 사건을 시간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BTS가 신보 정규 5집 아리랑을 들고 완전체로 3년 9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공연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넷플릭스 77개국 1위, 첫날 앨범 판매량 398만 장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거래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66%, 무려 4만 7천 원이 빠지며 29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14.53%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이브 주가가 3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7월 이후 무려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엔터주의 독특한 생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엔터 기업의 가치는 아티스트라는 지식재산권, 즉 IP에서 나오죠. BTS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의 아주 오래된 격언을 떠올려 보세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보통 주식시장은 미래의 호재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컴백 소식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BTS 복귀 기대감으로 하이브 주가는 올해 들어 22% 넘게 상승했고 지난달 말에는 4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마치 우리가 맛집줄을 서며 이미 그 맛을 상상하고 기대치를 높여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상상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가 보이지 않으면 시장은 냉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돌아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바로 공연 관객 수 논란입니다. 공연 당일 경찰은 최대 26만 명, 서울시는 2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하이브 측 추산으로는 10만 4천 명, 서울시 추산으로는 최대 4만 8천 명이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공무원 과다 투입 논란이 불거졌고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뉴스 뒤에는 훨씬 거대한 게임이 숨어 있어요. 단순히 BTS의 컴백 효과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이브라는 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진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그동안 하이브는 BTS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멀티레이블이라는 이름의 숲을 가꿔왔죠. 그런데 최근 내부 경영권 분쟁과 그로 인한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BTS 한 팀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이브가 이 거대한 조직을 질서 있게 통제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월드 투어에 따른 매출 시뮬레이션인데요.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BTS의 완전체 투어는 회당 수백억 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이번 월드 투어는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82회 공연될 예정이며 모객 수는 약 49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VIP 좌석과 굿즈 매출까지 고려하면 이번 투어가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앨범은 대성공인데 주가는 폭락하는 이 괴리감. 결국 주식시장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급락은 이 거대한 매출 잔치가 벌어지기 전 내부적인 노이즈를 털어내는 진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 조정 후 반등입니다. 월드 투어 일정이 구체화되고 티켓 파워가 확인되면 주가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는 경우죠. 둘째는 불확실성의 장기화입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 주가는 한동안 박스권에 갇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팬덤의 이탈입니다. 경영진의 잡음이 아티스트의 활동에 제약을 주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다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눈으로 이 상황을 봐야 할까요? 먼저 서학개미 분들이라면 미국의 엔터 대장주인 워너뮤직이나 디즈니와 비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플랫폼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우리 국장은 아티스트 개인의 이슈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죠. 국장 투자자분들은 이번 급락을 단순한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하이브가 BTS 외에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후속 라인업을 통해 매출 비중을 얼마나 다각화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하이브가 진정한 콘텐츠 공룡으로 거듭나는 과정인지 아니면 성장통에 멈춰버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투자는 뉴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구조를 읽어내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이브 주가가 폭락한 건 BTS가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된 재료 소멸, 예측보다 적은 현장 인파, 그리고 하이브 내부의 구조적 경영 리스크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물렸다거나 이미 오르는 주가에 올라타기 늦었다고 후회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투자 시야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왜 올랐는지 또 왜 떨어졌는지 본질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경제를 읽는 시야도 반드시 넓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머니카페에서 준비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의 속도를 더해줄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머니카페와 함께 부의 추월 차선으로 여유롭게 진입해 보시죠.